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생애 1928년 6월 14일부터 1967년 10월 9일. 아르헨티나 출신의 공산주의 혁명가, 정치가, 의사, 대학 교수, 외교관, 저술가이자 쿠바의 게릴라 지도자이다. 유년기 1928년 6월 14일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바스크 아일랜드 혈통 관련 중산층 가정에서 5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생년월일은 일반적으로 6월 14일로 기록되었으나 이는 당시 보수적인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게바라의 부모가 혼전 임신을 숨기기 위한 조치였다. 결혼 이후에 정상적인 임신을 알리기 위하여 1개월 늦게 출생 등록을 한 것이다. 아버지 에두아르 라파엘 에르네스토 게바라 린치와 무신론자였던 어머니 셀리아 데라 세레나 와이 조사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으나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미숙아로 태어난 체게바라는 폐렴에 걸려 2살 때 심한 천식을 앓는다. 체게바라의 부모님은 아들의 건강을 우선시해서 천식 치료에 좋은 환경을 찾아 몇 번이나 이사를 했다. 어렸을 때는 경련을 동반하는 천식 발작에 위기에 빠진 적도 많았으며 그때마다 산소 흡입기를 사용하여 회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게바라는 럭비 같은 격렬한 스포츠를 사랑했으며 발작이 일어날 때에는 산소 흡입기를 사용하며 경기에 돌아오곤 하였다. 게바라의 중증 천식은 그를 평생 괴롭혔다. 대학 생활.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에서 의학을 배웠다. 재학 중이던 1951년에 나이 많은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함께 오토바이로 라틴 아메리카를 돌아 방랑 여행을 경험하였다. 이때 라틴 아메리카의 각 나라들은 우익 쿠데타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경험했지만 빈부의 격차와 노동 착취가 매우 심했으며 부유층은 최상의 삶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극도로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견문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타난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현실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에 공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토바이 남미 여행 일기에 기록되어 나중에 이것을 원작으로 한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도 제작되었다. 이 여행을 계기로 게바라는 평범한 의사에서 혁명가로의 첫 의식 변화가 이루어졌다. 1952년에 볼리비아 인민운동에 참가하여 외국 자본의 유치와 산업 민영화에 반대하였다. 1953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학대학을 졸업한 후 25일 만에 친구 카를로스 페레로와 함께 다시 라틴 아메리카 방랑 여행을 떠난다. 청년기. 후안 페론의 독재 정권 하에 있던 아르헨티나를 떠나 당초 베네수엘라 구라나도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볼리비아 혁명이 진행되는 볼리비아를 여행하면서 그때까지 억압을 받아왔던 인디오가 해방되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후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를 여행하고 하코보 아르벤스 시대 포프리시모 정권 하에에 있는 과테말라에 도착했다. 과테말라에서 의사를 계속하다가 조국 페루에서 쫓겨나 과테말라에 망명하고 있던 여성운동가 일다 가데아와 만나 교감하여 사회주의에 급속히 눈을 뜨고 그녀와 결혼한다. 1950년 10월에 선고로 성립된 과테말라 아르벤스 정부는 스페인 식민시대부터 지속된 구조화된 수탈과 오랜 독재 부패 정권에 의해 유린된 사회의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 유나이티드 프루츠사에 착취해서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고 과테말라의 농업 자본주의 경제 확립을 위해 마약의 인디오의 복권을 시도하였다. 그때까지 착취만 당하였던 소작농에 대한 농지 분배 등 과테말라 혁명이라 불릴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르벤스 정권이 유나이티드 프루츠사의 사유지에 손을 쓰면서 미국 정부는 과테말라를 맹비난하였다. 게바라는 이 정부의 활동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라고 평했다. 그러나 군부의 배신으로 CIA가 밀어준 반정부 세력 카스티오 아르마스에 의해 아르벤스 정부가 전복되면서 민주선거로 선출된 과테말라 정통 혁명 정권은 붕괴되었다. 이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게바라는 무력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 혁명을 진심으로 지향하게 됐다. 멕시코 망명. 그 후 새로 집권한 아르마스 정권에 의해 게바라의 암살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아내 가데와 함께 실망과 분노를 안고 멕시코로 망명하였다. 1955년 7월 이곳에 망명 중인 반체제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와 만난다. 7월 26일 쿠바 후르엔시오 바티스타 독재 정권 타도를 목표로 동료들을 인솔하고 있는 피델 카스트로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게바라는 이때 하룻밤 사이에 반바티스타 무장 게릴라 투쟁에 참여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렇게 스페인 내전의 공화파의 생존자였던 알베르트 바요 중령에 의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쿠바 상륙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쿠바 혁명가. 그는 아내와 딸 이루디다를 멕시코에 남겨두고 혼자서 쿠바로 향한다. 1956년 11월 25일 피델 카스트로를 게릴라 지도자로 하여 총 82명이 8인승 레저보트 데센바르코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인원이 타서 위생 등의 환경이 열악하였다. 또한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폭풍 속에 출발했기 때문에 7일 후 12월 쿠바에 도착했을 때 많이 지쳤고 사기도 떨어져 있었다. 혁명군의 상륙 계획을 피델 카스트로가 미리 발표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쿠바 정부에 유출되어 반란군은 도착 직후부터 정부군의 습격을 받아 괴멸 상태가 되었다. 결국 살아서 도착할 수 있었던 사람은 82명 중 게바라,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카밀로 시엔푸에고스 등 12명뿐이었다. 당시 피델 카스트로는 혁명에 실패하여 감옥살이를 했었는데 재판 당시 피델 카스트로는 판사 앞에서 역사가 나중에 나를 다시 평가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한다. 체게바라 등의 동지들의 참여로 다시 한번 혁명에 도전하여 친미, 친서방 성향의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다. 상륙 후 혁명군은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 잠복하여 산골 마을을 전절하면서 군 재건을 도모했다. 이후 쿠바 국내에서 활동하던 반정부 세력과 합류에 성공하여 반군 세력은 점차 강화되어 갔다. 당초 부대에서 게바라의 역할은 군의관이었지만 혁명군의 정치방송을 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정부군과 전투에서 그 인내심과 성실, 상황 분석, 냉정한 판단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뛰어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점차 반군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도착 1년 후 병력 증가에 따른 부대 개편 시 카밀로와 라울 등을 그대로 두어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제2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지휘권과 소령의 계급을 받아 카스트로에 이어 명실상부한 혁명군 2인자가 되었다. 1958년 12월 29일에 제2군을 이끌고 쿠바 제2도시 산타클라라에 돌입한다. 많은 시민의 가세로 적들을 제압하고 수도 아바나로 가는 길을 열었다. 1959년 1월 1일 오전 2시 10분 프렌시오 바티스타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망명하자 1월 8일 피델 카스트로가 아바나에 입성하여 쿠바 혁명이 달성되었다. 게바라는 혁명적인 업적과 헌신적인 작업으로 쿠바 시민권을 부여받아 쿠바 새 정부의 강요가 되기에 이르렀다. 정치인. 그는 쿠바 혁명 승리 후 쿠바 공산당과 쿠바 혁명정부의 중요 직책에 있으면서 쿠바 혁명에서 얻은 혁명적인 성과들을 지키며 혁명을 더욱 전진시키기 위하여 정력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체게바라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친서방 또는 반혁명 세력 약 14,000명을 처형하였다. 쿠바 혁명 승리 후 얼마간 아바나의 라카바니아 요세수비대 사령관으로 있다가 산업 성장을 조종하는 책임자로 있었으며 동시에 쿠바의 토지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1959년 11월부터 1961년 2월에 쿠바 국립은행 총재, 1961년 2월부터 쿠바 산업상도 함께 겸하였으며 1962년에 쿠바 통일혁명조직 전국 지도부 및 비서국에서 일하며 쿠바의 두뇌라 일컬어졌다. 사망. 그는 쿠바에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났다. 1965년 4월 쿠바에서는 모든 일이 끝났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때 쿠바를 벗어나 볼리비아로 투쟁 무대를 옮겨 바리엔토스 정권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였으나 1967년 10월 9일 미국에 가세한 볼리비아 정부군에게 잡혀 총살당했다. 그의 나이는 39세였다. 총살 후 그의 시체는 볼리비아 정권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었으나 체게바라를 하찮은 인간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와 달리 그의 모습이 예수와 비교되면서 다시 많은 이들의 추앙을 받게 되었다. 그의 시신은 30년 후 볼리비아 안데스에서 발굴되어 그가 혁명가로 활동했던 쿠바에 안장되었다. 평가. 체게바라는 사후에 전 세계적으로 체게바라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아르헨티나 의사의 자리를 버리고 전 아메리카의 쿠데타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혁명에 뛰어들었으며 쿠바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도 이를 박차고 또 다른 혁명을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모습이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게바라가 쿠바, 콩고, 볼리비아에서 벌인 일련의 혁명 과정에서 반혁명 세력과 수많은 농민들의 피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당시 쿠바에 살았던 사람들이 체게바라를
아바라 백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주장도 있다.